자, 우리 하나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31일 주식장은 휴장이에요. 근데 뭐 지금 차트도 안 움직이고 뭐 호가도 안 보이고 뭐 보통 같았으면은 그냥 오늘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오늘 이런 날에 제가 괜히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이유는 오늘 하나시스템에서 방금 공시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뭐 장도 안 열렸는데 뭐 지금 공시를 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아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시는요, 오늘 당장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일도 장이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래일은 연초에 그 첫 장이라는 그런 점인데, 그러면은 이 공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연초에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제가 괜히 호들갑 떨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이 휴장인데도 이 공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연초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이야기보다 공시 내용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나온 공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공시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시스템에서 정정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이미 체결되어 있던 군 위성 통신 체계 외 36항목에 대한 그런 계약건이고요. 계약 금액은 약 3,695억, 이 규모예요.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뭐 달라진 거는 딱 하나인데, 이 계약 종료 시점이 2026년 7월에서 2026년 12월 4일로 연장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 기간이 늘어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뭐 일정이 밀린 거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방산 계약은요, 애당초 그 일반 제조업 계약이랑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개발, 통합, 시험, 검증, 운영 환경 반영,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얽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 수행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계약 자체가 어떤 계약이냐는 거예요. 뭐 이거는 군 위성 통신 체계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군의 통신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거죠. 뭐 중간에 일을 하다가 대충 맞춰가지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기간을 늘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대다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공시는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계획들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그 주주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매출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눠서 인식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방산 기업들에서는 이런 구조들은 오히려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시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뭐 뉴스로도 하나 더 나왔는데, 필리핀 해군에다가 함정 전투 체계 이 CMS를 추가로 수출한다는 내용인데, 금액은 약 400억 규모.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 수출입니다. 이 뉴스는 숫자보다 좀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왜 다섯 번째냐면요, 우리 하나 시스템은 그 2017년부터 필리핀 해군과 꾸준하게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2600톤급 호위함, 3000톤급 호위함 성능 개량, 3100톤급 초계함, 2400톤급 원해 경비함, 여기다가 이번에 3200톤급 차기 호위함까지, 이제 필리핀 해군에서 운용되는 그 함정 15척이 모두 우리 하나 시스템의 CMS를 쓰게 된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수출을 한 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해군의 그 표준 체계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산에서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뭐 처음 뚫는 것보다 계속 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흐름들이 아예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뭐 후속함에도 같은 시스템을 쓰죠. 그리고 성능 개량도 같은 업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 체계, 뭐 데이터 링크 이런 연동 사업들도 같이 붙을 거예요. 그니까 뭐 이번에 400억짜리 계약은 그 자체로 끝나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그 두 가지 뉴스를 같이 놓고 보면요, 하나는 그 국내에서 대형 방산 계약이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신호가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체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채택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둘 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한 번에 막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시스템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방짜리 계약들이 아니라 오래가는 계약들, 그다음에 반복이 되는 그런 계약들, 그다음에 누적되는 실적이 있는 그런 계약들, 이게 우리 하나시스템의 방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늘 휴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공시들을 가볍게 넘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거죠. 오히려 연초를 앞두고 나서 이 회사가 어디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디서 신뢰를 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하나시스템 공매도 비중이 기존의 4%대에서 11%대로 확 늘어났죠. 이 숫자만 보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 뭔가 뭐 안 좋은 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데, 근데 이런 공매도들을 무조건 하락에만 베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연말에는 그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그 공매도의 성격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제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기관이 뭐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을 1,000억 원어치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이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올해 뭐 수익률들은 거의 다 나왔는데 이 마지막 하루 이틀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려가지고 주가가 3%만 빠지게 된다면은 한 30억 정도가 날아가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좀 더 팔아버려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연말에 팔면은 평가나 뭐 결산상 뭐 애매해질 수가 있고, 연초에 다시 사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괜히 거래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관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1,000억은 그대로 들고 가고, 공매도를 일부 쳐가지고 보험을 들어두는 약간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주식은 그대로 1,000억 원 정도 보유한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공매도를 200억 정도 쳐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정말로 주가가 3%가 빠지게 되면은 주식에서는 30억 정도 손실이 나는데, 공매도에서는 이 200억에 대한 그 6억 원의 수익이 나면서 실제 그 체감상 손실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주면은 공매도는 그 상태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은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이게 그 해지의 목적인 공매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는 여기서 딱히 크게 빠질 거다, 이런 베팅 자체가 아니라 혹시라도 흔들리더라도 덜 아프게 두드려 맞자, 뭐 이런 목적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어제는 뭐 연말의 마지막 거래일이어 가지고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든 날이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은 뭐 같은 공매도 물량이라도 비중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뭐 숫자로 갑자기 튀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 비중은 확 늘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냐? 이건 아니죠. 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식을 전부 다 던진 흔적들이 보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추세가 확 깨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공매도를 받아내면서 지금 주가는 버텼다는 건데, 이거는 아래서 받쳐주는 수급들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나온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들은 연말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그 특수한 날짜에 그 기존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단기 변동성만 약간 좀 덮어둔 해지 정리 목적의 그 공매도였다, 뭐 요렇게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사실 이렇게 공시하고 기사가 떴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주식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전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랑 한 해의 마무리를 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혹시라도 안 누르신 분 있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